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9월 2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로 잡힌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는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 방탄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와 단계적 개헌을 위한 개헌 절차법 제정 등을 논의합니다. 2부 정치한수에서는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된 총리 해임 건의안 등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 품으로 돌아올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그 책임으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긴급 의원총회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하며 장시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전원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의원들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는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최고위는 따로 입장문을 내고 체포안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당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로 공지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늦게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식을 하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법원에 맡기고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건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또한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상식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일방적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동일 기자, 오늘 네 번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북권에서 열리죠. 네,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이어 오늘은 네 번째로 경북대학교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공청회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는 자문위원인 정철 국민대 교수가 헌법 개정 필요성과 대통령 임기, 국무총리 임명 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요. 여기에 성중탁 경북대 교수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등 지역 인사 5명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선 공청회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경북대에서 진행되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잠시 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검사 안동안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일부 법안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당초 어제 본회의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머그샷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등 1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하고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에 대한 협의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필수 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이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 만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대구 회생법원 설치와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 등 경제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산 법인 대표 간담회를 가진 뒤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야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 본회의 개최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 후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을 포함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를 위해 본회의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에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올린 가운데 대법원장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첫 검사 탄핵 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채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표결 결과를
당초에 좀 예상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가능성은 있었지만 예. 그래도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조금은 저는 뭐 의외였습니다. 저희도 뭐 어제 방송 진행했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결 쪽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고 네. 일부 이제 가결 전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이제 처음이죠. 네. 물론 지난 2월에도 체포동의안이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만은 이제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됐었고 그때는 찬성이 물론 많았습니다. 그때도 네. 139, 이제 반대가 138에서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이제 미달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이고 그때보다 10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권이나 무효를 했던 20표 가운데 이제 10표 정도가 가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심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네. 이재명 대표가 그제 SNS에다가 또 부결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네. 이제 두 번째인데 우선 가결이 첫 번은 부결이 됐고 가결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무슨 한 사람이 뭐 누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다 뭐 그런 뜻보다도 더 좀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거는 나라의 불행이다. 제1야당 그것도 다수당의 이기 대표가 를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온통 국회가 네.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민생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될 이때에 예. 그것 때문에 밤낮을 지새우고 논쟁하고 뭐 무슨 단식하고 따라다녀야 되고 뭐 이런 사태 자체가 이건 전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무슨 뭐 그분의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무슨 국정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개인적인 비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나라의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활동 역할을 해야 될 이 국회가 1년 넘도록 지금 이것 때문에 매달려 있잖아요. 제1야당 다수당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납치가 돼가지고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네. 저는 이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물론 뭐 비명계가 무슨 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예. 무슨 본인의 SNS의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거다. 예. 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 방탄의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게 무슨 뭐 그렇게 뭐 방탄에 숨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네. 개인적인 비리고 이런 비리는 이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예. 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뭐 최근에 있었던 이 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동정표도 있었고요. 예. 뭐 그것 때문에 당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이 단식이라는 게 목숨을 내걸고 결연한 모습으로 이거 단식을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비명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뭐 그렇게 뭐 한 40명 가까운 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동물적으로 민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예. 더군다나 뭐 이거 총선을 앞두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옳다. 이재명 대표 저거 체포하는 건 안 된다. 사법 처리하는 건 안 된다. 여기 단식을 하는 거 뭐 당연한 일이다 저게. 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으면은 절대로 비명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 못 합니다. 예. 찬성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네. 가결은 이제 국민의 뜻이고 민심의 어떤 그럼요. 반영물이다. 네, 그럼요. 이렇게 이제 네.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그 표결 그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다수가 이제 부결을 찍은 상황이어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혼돈에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늦게 11시 넘어서까지 의총이 열렸고 긴 논의 끝에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표가 이제 반려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결과 동시에 당내 그 분열이 이제 가속화됐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전 10시에 이제 시간까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표가 어떻든지 간에 저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게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뭐 내 탓이다 뭐 지금 서로 공방을 벌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저걸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국민들의 뜻이 뭐냐? 예. 이제 민주당도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 그래도 제1야당이고 다수당인데 그 대표가 탄핵을 당했다. 국민들의 여론에 거슬려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비명이고 친명이고 간에 이건 우리가 탄핵을 당한 거다. 대표가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했다. 예. 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활로를 찾고 민주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지 지금처럼 내 탓이다. 그리고 또 뭐 당권 싸움이나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예. 그게 민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의 불행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태인가? 이럴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혼돈의 상황이 올수록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원칙이라는 정치의 원칙이라는 건 국민입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민주당이 빨리 바라볼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이제 제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 그리고 가결을 찍은 것은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강경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아보려고 손바닥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거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퇴 안 하고 어떻게 이게 수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말인즉은 그렇게 하고 옥중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게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럴 이제 그건 뭐 경우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예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개인적인 비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유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야당 대표에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또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네. 이분이 이제는 자기 자신과 당까지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라는 그만두고 자기가 대표를 했던 이 당을 생각하고 총선을 앞에 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깨끗하게 사퇴를 하는 것이 예. 이게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을 하고 그래서 뭐 그 이재명 대표를 뭐 따르는 사람들 내지는 뭐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자기네 대표인데 어떻게 그 면전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유롭게 민주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돼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은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도의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퇴를 하고 이제 나 없이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 없이 당을 잘 추스려서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취해야 될 정당한 태도고 그럴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라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합니다. 아니면 심사 결과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정치인인데 이재명 대표가 예. 사법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자기가 몸담았던 국회에서 또 다수당을 찾아오고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거는 예. 이미 그것으로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이고, 그거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개인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이제 대체로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제 이런 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 이제 유불리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악재를 딛고 수습하고 혁신에 성공한다면 또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보고 제일 깜짝 놀래고 긴장하고 충격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것도 크게 잘못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민주당이요, 2, 3개월 정도는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거로 생각합니다. 예. 당권 경쟁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중구난방 혼란스러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성격상 또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또 시민사회나 여러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민주당은 수습할 거로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제대로 수습할 거로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 이거 국민의힘의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해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에서 어부지리를 얻을 거다. 만약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을 하면 100패입니다. 100패. 필패입니다. 대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당을 수습해야 될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거든요. 저게 뭐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저 국민의힘을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럴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손가락질을 눈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돌릴 거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지금 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여론조사의 경향성을 봐서도 알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저렇게 민주당이 난장판인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경기, 서울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뒤지거든요. 그 무슨 소린가? 혁신을 하는 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일사불란하고 무슨 국민의힘의 대표가 무슨 사법 처리당하는 그런 일도 없지만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처럼 사법 처리 대상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러나 국민들은 뭔가 국민의힘이 저래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자기들의 대표가 자기들의 누구가 저렇게 체포동의안에 가결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자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대 혁신을 하는 일에 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히 어렵고 많은 그동안의 예를 우리가 지나왔던 예를 보면 민주당은 수습합니다.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다. 국민의힘이 걱정입니다. 예. 네. 혁신 경쟁에 막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이제 봐야겠군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면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이 그런 쪽 관심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위기는 국민의힘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문에 이제 조금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8차례 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는데 이번엔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이제 낸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한 그런 안건인데 통과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무슨 법관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탄핵 어제 결의를 했는데 그건 우리 헌정사상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주도한 민주당이 했던 다수당의 행포로서 우리 헌정사상에 행포로 본다. 이런 행포를 우리 다수당이 이런 행포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저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생각합니다. 저건 코미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무슨 이유로 국무총리를 해임을 합니까? 무슨 잼버리라든지 무슨 일본 오염수 아니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를 해임을 해요?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헌정 질서의 탄핵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도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그런 정도가 돼야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탄핵을 당한 검사가 무슨 헌정 질서를 위반할 만한 그런 대단한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해서 이게 검사인데, 예? 탄핵을 그렇게 아무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수당의 행포다. 이게 사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더니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총선을 하는데 민주당의 큰 그런 약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행포입니다. 이거는. 네, 다수당은 그렇게 행포다. 생각합니다. 예. 무슨 표가 많다고 막 해야 아무거나? 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일 중에도 말도 안 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킨 것도 많잖아요. 예?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주 공언한 것조차도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여. 이거는 다수당의 행포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예. 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되면서 어제 좀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법안 처리들이 좀 미뤄졌는데 아예 노란봉투법은 상정은 되지 않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이제 상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1차 저지하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면 또 그런 중요한 일정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정치는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에 두고 다수당이 그런 행포를 부린다? 재무덤 파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의석이 많다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는구나, 막 하는구나.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득표에?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쯤이면 그래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제대로 잘 합리적으로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저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표 주겠습니까? 의석을 많이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런 전략을, 저런 생각을 민주당 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저거 민주당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총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끝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영입했어요.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관리위는 강서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동행서약식을 열고 조 의원은 이제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네.
자, 조정훈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1호잖아요. 영재영입 1호. 예, 1호라고 했어요. 뭐 예. 이제 뭐 누구든지 국민의힘의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뭐 입당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나 이제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1호인데 인재 영업이라는 건 사실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뭐 조정훈 의원은 뭐 들어보니까 뭐 당을 무슨 4번인가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당을 자꾸 옮기는 사람이 이번에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 저 뭐야? 그런 사람이 1호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인재 영입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데 네. 저게 제대로 된 뭐 10호가 됐든지 11호가 됐든지 난 그런 건 네.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1호로 영입을 했다. 네.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징성 면에서는 네. 좀 아쉽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한수 지금까지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